안녕하세요. 썬티클럽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0년 정도 한번 테크닉 가로시공에 대해서도 그 전부터 시공을 했지만 대한민국에 가장 2010년 정도가 가로시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대략 6년 정도에 저희 대한민국 썬팅에 성형이 도입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오늘은 2010년 정도의 그 추억 소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 켰고요. 가로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가로시공을 옛날부터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원에서 그냥 창업식에 대해서 배우셨던 분들은 가로시공을 들어보긴 하셨겠지만 가로시공을 직접 해보신 분들과 그 마스터를 하셨던 분들도 적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변천사와 제가 다 몸소 경험을 했던 변천사와 그 테크닉 부분 그리고 그런 장단점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재미있게 그냥 구경 삼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 차량은 전체적인 버텍스 전면 900에 축구면 700, 30에 15% 그렇게 작업을 할 건데요. 가로시공을 하는 필름은 이 필름에 안착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시공, 열 성형하는 거 그것만 찍고 폐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가로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만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쫄대 부분이 사실 이걸 안 붙여도 되는데 간접적으로 그 플라스틱 부분에 혹시 열로 인해서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서 찍어서 실제로 붙여도 잘 붙일 수 있는 테크닉의 성형을 할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FM대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공에 앞서서 가로시공은 어찌 보면은 한 롤을 갖고 따졌을 때 세로 시공보다 양이 한 대라도 더 나올 수 있겠죠. 빡빡하게 이렇게 신경 써서 재단을 하게 된다면. 자, 세로 시공을 하는 방식과 가로 시공을 하는 방식과는 여기까지는 비누 바르는 것까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름 가로 시공 중에서도 현존에 있는 방식들 중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정말 그냥 재미있게 이거 추억 소환을 한 거지. 이 방식은 제가 알면서도 정도라는 말이 있죠, 정도. 제가 알면서도 이거를 쓸지 말지는 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이 가로시공을 못하면서 이걸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또한 안 되는 거고요. 왜 안 되냐? 그 2010년, 그러니까 2005, 6년부터 이게 시작됐지만 성형이 그 사람들,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로 시공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가로 시공은 아니고 세로 시공은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좀 지적하고 싶고요. 자, 이제 가로 시공 지금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뚝 잘랐어요. 뚝 잘랐고, 자, 셋업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늘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단을 했고요. 이렇게 일단 재단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셋업 개념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이론적으로는 다 잡고요. 살짝 남겨놓고 여기에 곡을 다 모를 거예요. 이 글라스는 상식적으로 이만큼의 붕붕 떠 있는 이런 큰 곡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셋업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셋업을 잘해야 됩니다. 가로 시공을 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런 세팅이 전제가 돼야 된다. 너무 많이 하단에다가 너무 많이 남겨놔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곳 남겨놓고요.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가로 시공은 슬쩍슬쩍 잠깐만 슬쩍 당겨봐. 자, 어느 정도 딱 당겨서, 자, 양쪽에 딱 당겼을 때 이 커팅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고정을, 여기서도 이 비누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당기는 거예요. 당겨서 한 요 정도, 딱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살짝 남겨놓으면 이것도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필름이 다 붙어요. 자, 확실하게 셋업했습니다. 셋업했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윗부분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필름을 붙인다라는 가정하에 세팅하는 거예요. 이거 어설프게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이만큼 필름을 많이 만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만큼 남겨놔도 이 필름 잘 붙고요. 하단도 이 정도 남겨놔도 필름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름의 성격을 아느냐 못하냐 그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는 뭐 그렇게 아까 세모 저렇게 여기서 성형을 해도 되고, 자, 이렇게 그냥 딱 다시 감을 잡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성형을 해도 되고요. 자, 일단 성형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자, 전략 바꿨습니다. 가로시공 성형을 정확하게 하고요. 필름을 안착하는 것까지 영상 찍어볼게요. 찍어보고 이 방식은 쓰면 안 된다라는 방식도 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 성형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로 시공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자, 가로 시공 끝났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대충 필름을 안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먼지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보여드리는 게, 가로시공 성형까지는 보여드렸어도 이게 안 붙는 거, 그러니까 저게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필름 안착까지는 먼지 같은 거 굳이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 쓰지 않고 필름이 정상적으로 붙는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필름을 그냥 대충 얹는 거예요. 더 신경 써서 잘해서 이제 필름을 올리면 정확하게 이제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15% 필름을 갖고 저렇게 가로 시공을 해도 깔끔하게 필름이 붙는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안착 영상까지 찍고 있는 겁니다. 대충만 대충 1차적으로만 했어도 이런데 아까 일부러 남겨놓은데, 그런 데만 남고 일단 하단은 싹 다 붙었고요. 자, 두 번째, 물기를 뺀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기스, 먼지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요. 그냥 깔끔하게 필름이 저렇게 성형해도 다 붙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안착이 정확하게 이제 어디 뜬데, 가로시공이니까 뜬데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붙은 거 다 보이실 거예요. 네, 다 보이시죠? 이거는 버릴 필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릴 필름이기 때문에 그냥 15% 자른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안에서 실내 쪽에서 한번 왜 이 가로시공을 안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공이 다 끝났고요. 자, 가로시공 다 지금 끝났습니다. 가로시공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읽을 수 있게. 근데 이제 세로 시공 같은 경우는 이게 필름이 누워 있겠죠.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가로 시공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 양심껏 못 하겠는 게, 아까 이제 성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아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성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도는 여기는 큰 열이 안 먹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쯤 여기에 열, 과도한 열이 데미지라고 그러죠. 이게 먹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금 아무리 잘해놔도 이제 시간 문제예요.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이게 타다 보면 여기가 성형 자국이 보이면서 필름을 띄었을 때 여기가 벌겋게 이게 익은 것처럼 이 부분이 익은 것처럼 이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은 이게 자꾸 형체가 여기에 이 사물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기 부분으로 관심이 가게 되면서 여기가 벌겋게 뭔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필름이 데미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드층이 과한 열로.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로 시공을 하게 되면 그 아래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을 나눠서 성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크게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세로로 따지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나눠서 잡으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이 굴곡을 다 일로 몰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 성형을 이만큼에서 할 거를 요만큼에서 성형을 해버리면 필름이 붙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필름이 불량품이 나온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가로시공을 잘 하시는 저희 시대 때의 그 틴터분들 고생 많으셨고 참 그분들도 예, 잘하니까 가로시공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을 아시니까 가로시공 하시는 거죠. 그 역사를 그렇게 대한민국 뭐 썬팅 이 업계에 발전시키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손님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작업자들 눈에는 이게 이제 검사원들 맨날 그 일이다 보니까 보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썬팅을 뭐 이거 20년 넘게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잘 해놓으면 열이 조금 더 과하잖아요. 그럼 보입니다. 이게 언제 보이냐? 햇빛에 지금 여기 실내지만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든가 그러면 이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양심상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로시공을. 필름이 어디 뜬 데 없고 잘 됐죠. 작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로시공은 예전에는 잘했던 방식이지만 지금은 가로시공 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차들이 있다면 뭐 모르겠지만 그런 차들도 이게 이제 와이드 형식이잖아요. 글라스가. 그 말씀의 요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와이드 형식은 세로 시공이 맞는 거고 만약에 뭐 그런 차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듣긴 했습니다. 그 테슬라 뭐 X 뭐 이런 차들 같으면은 뭐 가로 시공이 맞는 거겠죠. 뭐 옆쪽이 더 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세로 시공하는 것처럼 가로 시공 쪽이 맞겠죠. 하지만 국산 차들 뭐 벤츠, BMW 웬만한
비례한 게 이 YD 형식이다. 이러면 이거는 세로 시공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차량은 원래 하듯이 세로 시공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